자, 여러분, 몸캠 피싱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약 10년간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들의 몸캠 영상을 제작, 유포했던 피의자가 구속 기소가 되면서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00명으로 매우 많았고, 또 미성년자 남학생들도 몸캠 피싱 이후 성착취까지 이루어져서 사이버 범죄 피해가 컸었는데요.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몸캠 피싱에 대해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심상범 수사관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상범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상범입니다. 이 몸캠 피싱이라는 용어가 이게 좀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게 네. 어떤 범죄를 일컫는 말인가요? 네, 몸캠 피싱은 이게 공갈 범죄입니다. 요즘 영상통화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SNS나 그 만남을 주선하는 다양한 데이터 어플에서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피해자가 이 영상을 미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몸캠 피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공갈범은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터 어플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채팅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교감을 쌓은 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친구를 추가를 합니다. 예, 공갈범들은 SNS 프로필 사진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영복 사진이나 레깅스를 입은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요, 상대방의 감정을 파고들어 음란 대화를 유도하며 음란 영상통화를 하고 이를 촬영합니다. 이때 공갈범들이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손에 넣으면 공갈범들은 돌변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과정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음란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끔 하거나 또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 네. 이유가 이게 뭐 단순히 피해자 얼굴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 얼굴을 촬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공갈범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나 음란 채팅을 하면서 어떤 어플의 설치, 프로그램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 사진이 있는데 보라고 파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음성을 지원한다는 파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이 촬영한 수영복 사진 또는 요가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음란 채팅을 하기 때문에 녹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속여서 상황에 맞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압축 파일을 보내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준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공갈범이 어떤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는 공갈범이 주는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거죠. 그렇게 설치되는 순간 피해자에 있던 주소록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모든 정보가 공갈범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몸캠 피싱의 피해가 많은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 피해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폭이 넓고 다양한 직업대의 남성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7, 80대 성인들도 이런 피해가 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학생이나 군인, 공무원, 전문직 등 피해자의 직업도 좀 다양합니다. 이게 초등학생들까지 피해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남자고 또 이제 음란한 내용으로 이 화상 채팅을 한다면은
뭐 공갈범들은 여성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여성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검거하거나 압수한 자료를 보면 해킹 툴을 이용해서 그 일명 야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음란 대화를 하는 사람은 그 해당 영상의 여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요. 이 피해자들이 또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자기의, 그러니까 본인의 음란 영상이 촬영된 것이 이제 유포되는 거에 대한 것일 텐데, 네네. 실제로 피해자들의 음란 영상이 어떻게 뭐 유포가 됩니까? 네, 좀 안타깝게도 촬영된 영상은 유포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피해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공갈범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경우 공갈범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지인으로 채팅 그룹을 만들어서 피해자의 그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공갈범들은 협박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돈을 송금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에게 해킹을 통해서 그 음란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는 선급금을 대부분 요구하는데요. 시간만 허비해서 추가 피해만 발생할 뿐 또 다른 이 방법 또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 몸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네, 먼저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이란 어떤 거냐면 보통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갈범들은 문자나 SNS 채팅을 통해서 URL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 피해자들이 그 URL을 클릭해서 그 어플을 다운받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다운받거나 클릭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SNS에서 미모의 그 낯선 미모의 여성이 사진이 게시된 자와 대화할 때 보내주는 압축 파일이라든지 APK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심상범 수사관님,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 그 공갈범들의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범인들이 돈을 받았다고 약속은 전혀 지키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돈을 주는 사람은 일명 호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영상을 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박범들에게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을 증거 자료로 준비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자는 여러 개의 채팅 계정이나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고요. 신고 후에는 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시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좀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성 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로뿐만이 아니라 각종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계정을 탈퇴하시거나 새롭게 설치하시고요. 전화번호나 아이디, 패스워드 등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그 피해가 있고 유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영상이나 글을 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연락해 주시는 것도 피해자의 동영상 유포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캠 피싱에 대해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심상범 수사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수사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날씨를 좀